네, 안녕하세요. 위스키네비입니다. 오늘의 주제, 제가 일부러 영상 하나를 짤 만큼의 그런 분량이 나올지, 할 얘기가 많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준비한 이제 주제는, 중국발 그런 수요가 몰려드는, 그래서 우리가 위스키가 점점 비싸지는 현상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나? 뭐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고 단편적인 소식과 그런 걸 갈무리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에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코인 시장이 약간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이 됐다가 투자 시장이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코인이나 이런 걸로 큰 돈을 가상 이제 투자를 통해서 버는 분들도 있지만, 전통적인 투자 방식, 뭐 주식이라던가 부동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현물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이런 현물 투자 관련해서는 특히 뭐 최근에 이슈가 된 이건희 삼성 전 회장 고인이 된 그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들이 이제 뭐 경매에 나가네, 뭐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하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단 미술품이 전통적인 그런 현물 투자의 그런 대표적인 거였고요. 그 다음으로 온 게 이제 와인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특히 와인 같은 경우는 뭐 전용 셀러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세계 각지의 다양한 사람들의 투자 수단이 되어 와서 심지어는 뭐 밭을 산다든지 뭐 와이너리를 산다든지 하는 정도까지 많이 발달했죠. 자,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한 게 이 위스키입니다. 이 위스키의 그 투자로서의 위스키의 별명은 바로 지금 보이시는 사진과 같은 리퀴드 골드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그 이번 주였죠. 예, 맥켈란 1991 캐스크가 6억 7천만 원에 팔렸다. 그게 홍콩 회사가 구입을 했다라고 제가 이제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딘고 하니 레어 싱글 몰츠라는 그런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이제 위스키 현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모펀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홍콩을 베이스로 하고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홍콩, 그리고 중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게 2020년에 이제 진행된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한 구자당 10만 파운드, 약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죠. 그리고 총 2천만 파운드를 모집하는 걸 목표로 해서 펀딩이 끝난 그런 사모펀드인데, 이쪽에서는 15년에서 40년 사이의 위스키 캐스크들, 그리고 18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그런 개인 소장 위스키나 아니면 이제 새로 릴리즈되는 투자 가치가 있는 위스키 보틀들을 이제 구매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특히나 최근에 뭐 코로나 상황하고도 맞물려서 투자자들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나라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약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그런 투자 의향이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70%가 이 위스키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홍콩만 한정 지어서 얘기를 하면, 홍콩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만 한정 지으면 한 92% 정도가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뭐 일단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카루이자와 이런 보틀에 투자를 해서 가격을 올려서 그거를 판매를 해서 남은 수익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의 펀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이 병들을 지금 저희 같은 개인이 사서 먹겠다는 것 자체가 일단 미친 짓이 되는 겁니다. 회사 단위로, 사모펀드 단위로 이제 작정하고 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병을 손에 넣어서 마시겠다는 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보여주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보시면 2018년에 투자 수익률로 보면 위스키가 지금 그 어떤 투자 수단보다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그렇게 핫하던 코인보다 큰 주목을 받았다는 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네, 충분히 사람들이 뛰어들 만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있죠. 뭐 아무튼 누군가 큰 손이 와서 술들을 쓸어 가요. 저 최근에 국내 모 수입사에서 라프로이 20년 이렇게 좋은 품질의 와인 캐스크의 독립병입을 큰 돈 주고 캐스크째 사서 뭐 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렇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그거죠. 일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를 수밖에 없고, 또 오르는 건 괜찮아요. 오르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증류소나 혹은 브랜드에서 전통적으로 내놓던 위스키들이 과연 그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해 줄 것이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시음 리뷰나 이런 거를 안 올리다가 최근에 몇 개 올리기 시작한 게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예전보다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혹은 좋아지거나 이런 보틀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대표적인 게 글렌파클라스 같은 증류소 제품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게 좀 눈에 많이 띌 정도였고요. 뭐 반대로 품질이 굉장히 좋아진 브랜드나 증류소도 있어서 제가 이제 어쨌든 유튜브에 올려놓고 말을 떠들고 한 것들을 약간 정보를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자, 아무튼 특히나 저도 이제 독립병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공급이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서로 달라고 난리야.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쪽에서는 마시려고 수입하려고 뭐 산다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투자한답시고 캐스크를 질러대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는 이게 마시는 쪽에서 못 먹겠다고 손을 들든지, 아니면 투자하는 쪽에서 너무 비싸다고 손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멈출 때까지는 아마 이 위스키 가격 상승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혼술 같은 게 유행을 하면서 고급 위스키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뭐 한 3년 전만 돌아가 봐도, 3년이 뭐야? 한 2년 전만 돌아가도 지금 일품질로 21년이 이렇게 없어서 못 파는 술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뭐 물론 뭐 와인은 그 전부터 있었고, 위스키도 사실은 한 4년 전부터 이런 조짐이 충분히 있었죠. 네, 아무튼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캐스크를 구매하는 사람으로서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15년 넘는 캐스크 혹은 너무 유명한 증류소의 저속성이어도 묵혀서 팔면 비싸겠다 싶은 애들은 이미 가격이 다 선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특히나 최근에 눈에 띄게 비싸지는 증류소들이 대표적인 게 부나하벤입니다. 부나하벤 지금 가격이 말도 못하게 올랐고요. 거의 제가 봤을 때 통상 같은 클래스의 증류소의 캐스크 가격보다 한 4배 정도 비싸다고 저는 체감적으로 느낍니다. 그거 외에 이제 뭐 올트모어라든지 로얄로크나가라든지 이런 증류소들, 특히나 이게 메이저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목받기 시작한다는 이유로 가격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이고요. 뭐 물론 전통적인 이제 강자들, 뭐 글렌그란트, 라프로이, 브룩랏 이런 것들은 제가 그 독립병입을 하기 전부터 캐스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라 있었어요. 그래서 진즉에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그 결론은 그런 거예요. 이게 어쨌든 캐스크를 증류소에서 팔아야 되는데 증류소가 본인이 병입해서 파는 게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캐스크를 저렴한 값에 내어줄 리가 없죠. 그거를 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스피릿을 사서 숙성을 하든지, 뭐 그것도 아니면 이제 못 사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점점 본인들이 이제 웨어하우스나 이런 그런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채 그냥 서드파티로 독립병입을 하는 업자들이 점점 생존하기 힘든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 캐스크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제 수급해서 판매하는 업자가 어쨌든 그런 거죠. 실제 시세를 그때그때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그런 가격 책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비탄력적이 됩니다. 본인들이. 왜냐면 이제 원가가 비싸지면 비싸게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게 비싸도 먹겠다라고 구입을 할지, 비싸서 못 먹겠다고 해서 재고로 남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예측이 불투명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는 혹은 인기가 없는 증류소들이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에 제가 뉴스 컨텐츠 하면서 보시면 쉐리 캐스크나 이런 캐스크 표기를 좀 많이 한다던가, 혹은 오피셜 제품의 도수가 올라간다던가, 혹은 이제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들, 혹은 뭐 여러 가지로 뭐 디자인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가격이 예를 들면 맥켈란을 예를 들면 국내가 맥켈란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해외에서 맥켈란 18이랑 비교했을 때 어설픈 브랜드들의 18년급의 가격이 맥켈란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 바람에 요 중간에 텅 빈,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사람들의 약간의 그런 퀄리티를 요구하는 층이 만족할 수 있는 위스키를 만들어서 그 포지션을 차지하려는 경쟁도 치열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증류소들, 특히 신생 증류소, 제가 저번 주에 능리한 증류소의 위스키를 마셔보고 증류소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하세요. 왜 이 증류소가 맛있는 위스키나 만들 생각을 하지, 왜 쓸데없이 무슨 오가닉이니 재활용 가능한 뭐 EGS니 뭐 이런 거를 떠들고 있나.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기존의 전통적인 증류소들은 본인들의 전통을 내세우고 고수성 위스키들, 품질을 내세우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먹힐 만한 지금 요소가 있어요. 근데 신생 증류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뭐 맛이 없다, 있다 이거를 좀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증류소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 선행 투자가 필요하고, 그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투자자들이 봤을 때 저희 위스키 맛있어요는 사실 큰 어필 요소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이런 아까 얘기한 ESG라든지 뭐 그런 뭐 환경, 뭐 그다음에 젠더 뭐 이런 거 가지고 어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꽤나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또 막상 그렇게 미래를 보고 투자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뽑아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신생 증류소들, 특히 3년, 5년, 뭐 길어야 8년짜리 위스키들 가격이 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먹어보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 정도의 그 밸류를 줄 수 있는 위스키였냐라고 물어보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신생 증류소들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지금 쳐야 됩니다. 어쨌든 이 하이엔드 라인으로 취급받느냐, 아니면 기존의 증류소처럼 그저 그런 수많은 증류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놓여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이제 특히나 중국 자본, 그리고 어쨌든 금융 자본이, 그러니까 산업 자본이 아니라 금융 자본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상의 수요가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전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수요까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이제 금융 자본의 눈에 띄어서
본인들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증류소들은 굉장히 그 브랜드의 가치, 그 다음에 품질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품질까지는 모르겠고 최근에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 증류소가 부나벤 같은 곳이죠. 뭐 부나벤뿐만 아니라 키로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쿠릴라도 최근에 독립병입에 그런 원액 반출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들도 이 기회를 틈타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또 품질도 올리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뭐 품질 같은 경우에 로얄 로크나가 이제 46도로 나오고, 뭐 올트모 이런 증류소들도 캐스크에 조금 더 신경 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무튼 요런 이제 측면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당연히 돈을 조금만 더 주면 고숙성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줘야 고숙성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위스키를 먹는 수요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욕구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숙성 고품질들의 출시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글렌알라키 10년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이라든지 혹은 각종 나스 제품들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런 엔트리 레벨만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하게 가성비가 좋은 엔트리 레벨로 들어간 제품이라든지, 뭐 블렌디드 몰트에 캐스크가 좀 신경을 쓴다든지, 혹은 그런 싱글 그레인 제품들이 좋은 퀄리티로 나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루이자와 같은 위스키는 뭐 좋다 말은 들었지만 뭐 저도 뭐 마셔보긴 했지만 그 돈이면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막 엄청 좋거나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보호모 같은 증류소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망한 증류소는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맛없어서 망한 거고 그 당시 소비자한테 외면받아서 망한 거예요. 카루이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맛있는 위스키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치치부 전신이었던 한류 위스키 뭐 다 마찬가지예요. 망할만 했으니까 망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게 갑자기 폐쇄된 증류소가 되고 갑자기 희귀가 붙는다고 해서 갑자기 맛이 천지개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꾸준히 소비가 이루어지는 브랜드만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액이 부족하다 어쩌다 해도 엔트리급을 훌륭하게 내놓는 그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돼서 어쨌든 호주머니가 가벼운 그 우리 위스키 러버들에게도 아직은 희망은 있다. 다만 이제 고숙성은 점점 비싸질 거라서 좀 힘들겠지만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정적인 영향을 볼까요? 고숙성 위스키의 품질 하락 눈에 보듯 뻔합니다. 왜냐면 그런 거죠. 저도 종종 봅니다만 숙성형수 대비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캐스크의 영향일지 뭐 날씨의 영향일지 뭐 그 영향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국 그런 캐스크조차도 어쨌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제 고숙성인 애들은 그 높은 가격을 받고 빨리빨리 제품화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꽤 많습니다. 최근에 좋은 캐스크는 너무 비싸고 어설픈 캐스크들도 비싸기 때문에 되레 섣불리 그런 이제 직구라든지 이런 데서 모르는 보트를 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마찬가지로 발매되는 위스키도 품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몇 년 전, 뭐 1, 2년 전에 발매됐던 위스키들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걸 억지로 구하려고 그러면 꽤나 웃돈을 주고 구해야 되는 상황이 현재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딱히 해결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최대한 저평가된 증류소들을 열심히 찾아 먹으면서 새로운 이제 브랜드, 특히나 10년 전에 입문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그 당시에 뭐 제가 가끔 종종 예를 들어드리곤 하는데 진짜 한 10년, 20년 전에는 맥켈란 캐스크 스트렝스보다 아벨라 아브나가 더 맛있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그 소리 하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상황 따라서 그때 당시에 그런 브랜드 가치, 이미지, 그 다음에 맛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올드 보틀이 무조건 맛있다 아니고요. 최근 보틀
구리다 아닙니다. 그냥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찾는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런 이제 중국 자본과 그다음에 금융 자본들이 캐스크를 사재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거는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스키의 품질이 떨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것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찾기 나름이고, 예를 들면 5년 전으로 돌아가서 글렌알라키라는 증류소가 이렇게까지 잘 나가게 될 줄, 혹은 글렌드로냐이라는 증류소가 이렇게 갑자기 형편없이 무너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글렌드로냐이 지금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종합적인 평가로 봤을 때 좀 힘든 건 사실이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맞는 우리 위스키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모험들이 중요하다. 거기에 안주해서 그냥 옛날 위스키만 찾고 그다음에 최근 나온 건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저도 걱정이 많아서 이런 영상을 하나 찍어놨습니다.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